이렇게 문이 옆으로 열리는 슬라이딩 도어는 주기적으로 고장이 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 간단한 구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드리고, 그 다음에 이걸 어떻게 고칠 수 있을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이런 도어는 크게 두 가지 정도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문을 열고 닫을 때 덜그렁 소리가 난다. 나죠. 그리고 두 번째는 문 한쪽이 처져서 문을 닫았는데도 불구하고 똑바로 닫히지 않는, 그렇게 크게 두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곧 보여드릴 거긴 한데 이 문의 간단한 원리에 대해서 알고 계시면 훨씬 더 이해하기 쉽거든요. 기본적으로 슬라이딩 도어는 문 위에 레일이 있고 문과 레일을 연결해주는 두 개의 철물이 이렇게 박혀 있어요. 그래서 문 자체가 레일에 걸려서 이렇게 좌우로 이동하는 그런 원리거든요. 그러면 수리를 하기 전에 공략해야 될 부분 당연히 윗부분이겠죠. 근데 거의 대부분의 슬라이딩 도어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윗부분이 저기 가려져 있어요. 왜냐하면 금방 설명드린 슬라이딩이랑 레일이 못생기기 때문에 이렇게 목수들이 가려놓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장 첫 번째로는 문의 상부를 어떻게든 개방을 해서 레일을 이렇게 소리하고 손볼 수가 있게 해야 됩니다. 근데 이 경우에는 예전에 이 포켓도어나 슬라이딩 도어를 작업한 목수들을 좀 믿을 수밖에 없어요. 이런 형태의 도어가 주기적으로 문제가 발생이 무조건 한다를 알고 있는 목수들은 당연히 위에를 이렇게 어떤 형태로든 들 수 있게 뭔가 숨겨놨을 거예요. 그거를 찾으셔야 됩니다. 그것만 하시면 반 이상은 하신 거예요. 이 문의 같은 경우는 이렇게 거대한 함으로 둘러싸여 있는데, 보통 여러분들 집 같은 경우에는 슬라이딩 도어 위에 이렇게 몰딩이 이렇게 쭉 있거나 뭐 어떤 형태로든 뭔가 레일을 가려놓는 장치가 있을 거거든요. 그거를 살포시 위로 이렇게 살짝 들어보거나 앞으로 당겨보거나, 그 주변에 뭐 피스 같은 게 풀 수 있는 게 있거나, 그런 걸 잘 찾아보시면 분명 있을 겁니다. 만약에 그런 장치가 없다면 좀 유감스럽지만 그건 뜯으셔야 돼요. 오늘 수리할 문은 이 위에 가린 한 부분이 통으로 한 번에 나오게 되는 그런 구조입니다. 이런 식으로요. 자, 아까 설명드렸던 문과 철물, 그 레일의 모습이고요. 철물은 당연히 반대편에도 있고, 이게 특이한 게 레일이 반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을 거예요. 보통 레일이 이렇게 반으로 나눠진 이유는요, 한쪽이 이렇게 막힌 곳에서 문을 설치할 때 긴 레일만 미리 먼저 설치를 한 다음에 그 레일에 맞춰서 문을 이렇게 옆으로 대각선으로 끼워 놓고, 그 나머지 레일을 설치하면 이렇게 막힌 곳에서도 문을 설치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네, 바로 이런 레일의 구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첫 번째 문제, 덜컹거림이 발생을 합니다. 보실까요? 철물이 문을 열면서 이렇게 오죠. 나눠진 부분에 자세히 보시면 이렇게 단차가 있습니다. 사용하면서 단차가 무조건 생겨요. 이게 철물이 단차를 지나게 되면 덜컹, 네. 이렇게 언덕을 오르듯이 힘도 들고 이렇게 소음도 나게 됩니다. 이런 덜컹거림을 수리하는 건 비교적 간단해요. 레일 안에 보시면 저렇게 피스가 보이죠? 이거를 다시 레일이 위에 목재랑 바짝 붙을 때까지 살짝 조여주시면 됩니다. 조여볼게요. 잘 붙었죠? 저는 당장 드라이버가 없어서 임팩으로 했는데, 오히려 드라이버로 하시는 게 좋아요. 임팩으로 세게 다다닥 하다가 오히려 나사산이 헐거워질 수가 있거든요, 목재 부분이. 그래서 드라이버로 지그시 힘주시면서 조여주기만 하면 됩니다. 어차피 나중에 또 벌어질 거니까요. 1번 문제 덜컹거림이 해결되는가 볼까요? 슬쩍. 부드럽죠? 소리도 안 나고요. 흔하게 발생하는 두 번째 문제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문이 열고 닫으면서 손잡이가 있는 쪽이 힘을 많이 받게 되거든요. 그래서 거의 대부분 이렇게 손잡이가 있는 쪽이 아래로 이렇게 처지게 돼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렇게 하단부가 벌어지게 되겠죠. 레이저가 없어도 이걸 더 직관적으로 확인하는 방법은 문을 윗부분이 닿을 때까지 싹 닫아보는 거예요. 밖에 빛을 보면서요. 지금 윗부분은 빛이 차단됐죠. 근데 아래로 보면 짠, 이렇게 벌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처진 문을 다시 원복하기 위해서는 이 부분을 조여서 다시 올려주면 되겠죠. 그걸 한번 어떻게 하는지 알아볼게요. 이 부분은 슬라이딩 레일 철마다 약간씩은 다르긴 한데 원리는 다 똑같습니다. 제 같은 경우에는 이 윗부분에 너트를 위에 박히는 기준으로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돌려주면은 이 문이 위로 이동을 할 거예요. 이거 원래 수리하라고 철물 살 때부터 스패너가 같이 딸려오는데 그건 찾으면 절대 없잖아요. 그래서 저도 찾아본 데 없더라고요. 이런
조그만한 롱노즈, 벤치 어떻게든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냥 너트를 돌릴 만한 것만 있으면 돼요. 그렇게 큰 힘이 필요하지도 않고 웬만한 거로 다 됩니다. 그러면 조여 보겠습니다. 위에 보이는 너트를 야무지게 잡아주고, 이거 잘 보일지 모르겠네요, 좁아서. 시계 방향으로. 멀티툴인데 힘이 진짜 엄청 약하네요. 돌아가긴 하네요. 그래도 이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손잡이 쪽을 위로 올려주면 하단에 쳐졌던 부분이 이렇게 일정하게 빛이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죠. 이 정도 틈 같은 거는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위에서 아래로 문을 거의 다 닫아 놓고 이렇게 해서 보면은 다 볼 수 있거든요. 한번 테스트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짧게 정리해 볼게요. 일단 슬라이딩도어의 윗부분을 어떻게든 레일을 볼 수 있게 드러낸다. 그다음 1번, 덜컹거림을 해결하기 위해선 레일이 나눠진 부분이 단차가 없도록 균일하게 조여준다. 그리고 2번, 문이 처지는 것을 돌려놓기 위해서는 처진 쪽에 철물의 너트를 조여서 올려준다. 그러면 끝납니다. 팁 한 가지를 더 드리자면, 만약에 제가 말씀드린 두 가지 문제 중에 첫 번째 문제, 덜컹거림만 있다, 두 번째 처짐은 없는 경우에요. 상단부의 점검구를 굳이 열지 않아도 수리를 하실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냐면요, 문을 그냥 열어요. 문을 열어주시면 이렇게 아래에서 위로 철물을 보실 수가 있잖아요. 그럼 레일에 닿을 정도의 길이가 되는 드라이버를 가지시다가 넣어주고 그것만 조여서 잠가주시면 돼요. 그러면 끝. 이런 슬라이딩이나 포켓도 점점 더 많이 사용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구독자분들도 오늘 내용 잘 기억하셨다가 나중에 친구네 집에 우리 슬라이딩 도어가 좀 문제가 있어 하면 멋있게 고쳐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